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례자님은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기 참 꽃들이나 식물들이 많은데 저도 참 인생에 한 번은 여기 보니까 눈물 나고 어떻게 인생에 한 번은 꼭 피워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러지? 아까 전까지 막 웃고 떠들었는데 한 번은 꼭 피워보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는 왜 이러죠? 역경과 고난이 많아서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어. 난 엄마처럼 안 살고 싶어.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고 싶어.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직성대로만 사셨어.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늘 결정을 내리면 당장 내일 진행이 돼야 되는 대쪽 같은 직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인생의 풍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급한 성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때가 아니고 시가 아닐 때 내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후회심만 확 많이 드는 거. 나 좀만 더 기다렸다 할 걸. 아니면 조금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이런 자꾸 후회심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간염이셨다가 갑자기 간암이래 하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암 초기래라고 판정을 받았다가 거의 1개월 만에 간암 말기래라고 하셔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가셨어요. 중학교 때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고 지금은 아버지가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고 그리고 저 대학교 입학하고 사업이 망하셨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생긴 새어머니랑 섬에 가셔서 횟집을 차리셨는데 저는 그때 대출이라는 걸 몰라서 그냥 수업 받고 있는데 너 와서 도장 한 번만 찍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왔는데 그게 학자금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어머니랑 아빠가 섬에 들어가서 살면서 저도 거의 섬에 갇혀 있다시피 했어요. 근데 나 그때 뭐 밖에 나갈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려면은 돈을 써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어가지고 거의 섬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좀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눈앞에 화면같이 나타나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앞에 사진이 막 사람 한 두세 배만한 사진이 수도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계속 방울소리가 들리면서 사진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사진 액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도 몇 장이 보이고 막 지나가는 게 보여서 그 다음부터는 또 무서워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리고 자꾸 느껴지는 게 어머니가 준비 없는 이별을 하셨단 말이야. 갑자기 내가 수의 모든 뭔가 이제 염을 할 때, 입간을 할 때 수의라든지 이런 게 내 몸에 다 맞춰져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걸 입고 이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의 한 벌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암으로 막 나중에 복수 차오르고 얼굴이 다 노래지고 사람들 못 알아보고 유언이 그거셨어요. 우리 딸 고생하면 안 되니까 무덤을 쓰지 말라. 화장을 꼭 해달라. 그리고 끝에는 막 저랑 정을 떼시겠다고 굉장히 좀 말도 일부러 모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어렵게 가지셔서 굉장히 저한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온전한 사랑을 주셨던 분이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생명유지장치 떼는 거에 대해서 저랑 아무런 의논도 없이 제거를 하셨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어머니 돌아가신 상황이 실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멍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은 전혀는 지 엄마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고
갑자기 새엄마가 생겼고 새엄마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이유도 없이. 나 진짜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밖으로 막 약을 이렇게 막 약을 다 털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찾지도 않고 주무셨어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그냥 잘못해서 제 입에서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엄마도 없는 년이 어디서 엄마 얘기를 해 하면서 힘드셔서 그러셨겠지만 뺨을 때리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엄마를 뿌린 곳이 바다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제사를 지내드리지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백중날 그렇게 이제 해드리면 되고 망자도 사람이랑 똑같아. 본인은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또 그렇게 찾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 옷 한 벌이라도 해드리고 밥 하나라도 이렇게 떠놓고 내가 마음 정성을 들여주면 분명히 귀신은 공짜밥 안 먹는다 그랬어. 분명히 어머니가 본인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지껏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꿈은 있으셨어? 네. 어떤 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못했죠. 미용 자격증은 따긴 땄지만. 내가 굉장히 가족 자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근데 본인도 내 고집이 없는 친구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네. 내 고집 세고 네. 그리고 공감력 제로야. 응? 아, 네. 좋아하는 그렇죠. 거에 그쵸? 네.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만 공감력이 좋지 내가 싫은 거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동문서답이거나 공감을 해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이라 억지로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본인 성향이. 그리고 훅 갔다 훅 빠지는 실증이 금방 나는 거죠. 오르륵 했다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 일단은 사주 생년월일에 일단은 신의 가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주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의 고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고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 때는 신으로 지우고 기름 때는 기름으로 지운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일단은 조상, 나의 조상, 그리고 외가부리에 우리 엄마 쪽이죠. 엄마 쪽에 일단은 가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장 아닌 가장에 감투를 쓰고 여자들이 굉장히 드세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엄마 사주와 딸내미 사주는 거의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 변동수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실증을 너무 빨리 느끼니까 확 불타올랐다가 확 식는 것도 빨라. 그러니까 근성이 조금 부족한 사주 같아. 맞아. 그러니까 또 직성도 남다르고 예민한 또 직성을 가졌으니까 제3자들이 보거나 이러면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제 화통에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자꾸 구설수, 시비수 그러니까 본인이 구설, 시비를 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만약에 티격이 생기든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거 해야 되거든. 나 남한테 안 했어. 내 거 할 거야. 이런 직성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가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외가 쪽이랑 제가 연락이 다 끊겼는데 외가의 이모께서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민러가 조상의 가물, 신의 가물이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 삶이 편하지를 않는데 내 부모자에서부터가 이미 편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친가냐 외가냐를 본다면 외가가 풍파가 더 많은 집안이에요. 왜? 신도 모셨댔다가 또 엄마도 많이 힘드셨댔다가 본인도 어찌됐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집안 자체는 신적인 영향 아래 조상의 가물 너울이 굉장히 많이 들이닥쳤고 엄마나 이모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삶의 영향에 고락풍신한 일이 너무 많아. 인간의 인력대로 안 되는 일들. 인간 삶의 광풍도 너무 많다 보니까 잘해 놓고도 욕을 먹어. 인간 자체에서 서러움도 많이 느껴야 되고 우울증도 와야 되고 자존감도 내려가야 되고 서글프게도 서글퍼야 되고 우울증 돼가지고 머리에 꽃 안 단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살 시도를 좀 많이 했고 그니까. 자해를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여기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살아서. 그러니까 요즘엔 결혼을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살아서 뭐하게.
이런. 엄마도 저 진짜 새끼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본인도 새끼 보고 살아야 돼. 맞아. 관떡이 없어. 여자한테 관이라는 건 남자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 떡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ING야. 남편이 거의 애를 낳고 같은 그래서 큰아들이야. 네 큰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죠. 가장 아닌 가장에 감투를 써야 된다. 엄마도 똑같았다고.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벌려놓으면 여자들이 수습을 해야 되는 형국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도 그 핏줄, 그 줄을 이어받은 자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내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도 내 맘 알아주고 내 말 잘 따라와주고 내가 기댈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거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지? 그런 이유가 내가 이 사람 살 이유가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짠한데 한편으로 보면 진짜 자는 거 보잖아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자식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짠해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뭐 맨날 일하는 거 힘들다 그러는 거 힘드니까 진짜로 힘들다고 하겠지. 내 마음 못 알아줘도 저 사람이니까 날 사랑해주겠지 이러다가도 가만 보면 너무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몰아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그게 남편 문제였는데 남편이 게임을 한 새벽 3, 4시까지 하고 그 결혼하고 초반 때는 저 몰래 대출 받아서 2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사고 막 아버님이 너네 둘이 잘 살아봐라 해서 주신 5천만 원으로 차 사고 딴거 집 얻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좀 너무 애 같은 거예요. 거기 나가서 되게 많이 혼나고 왔는데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살기를 이 사람 천성이 원래 이렇구나. 원래 타고 태어나길 이렇게 타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줘. 놓고 살아가야 돼. 꽃이 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든 매일을 잡고 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참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써먹지를 못해. 근데 본인 성향이 뭐야? 관종이야. 아 맞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들어올 때도 원래 기분 좋게 들어와서 관총직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울컥해서 눈물이 터진 거거든요. 본인 성향이 뭐야? 관종이야. 눈에 가는 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만 많지 그걸 풀어 써먹지를 못해요. 네. 그게 그거야. 그리고 답정 넣은 거야. 항상 답은 정해져 있는데 생각만 파란만장이야. 현실은 저 먼 산인데 꿈만 블록버스터거든. 우리 고민녀님은 신의 기운은 있지만 조상의 기운도 있지만 또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게 가셔서 자 본인도 그 줄이라 이런 영적인 줄이나 신적인 가물이 많이 묻어 있을 거야. 근데 차마 내 입에서 뭐 신의 길을 가야 된다 무당이 되니까 너 41살, 42살, 43살에 너 머리 올려서 무당 돼 이렇게 말이 나오기보다는 본인 집에 닦인 공이 없고 무당이 됐다 그래도 제대로 해먹은 무당이 없고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법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을 쌓은 사람이 없고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 풀어서 산발이지 돌을 닦고 깨끗한 조상이 없고 최근에 돌아가신 신조상마저도 험하게 돌아가시고 아프게 돌아가신 망자들이 너무 많으시니 더군다나 남자들이 기세가 꺾여서 여자들이 여대장부 노릇을 하기 때문에 본인 엄마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대가 많이도 흔들려서 사람들이 풍파가 계속 몰아치는 거는 당연지사 그거를 맥을 끊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 맥이 끊길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설사 본인이 무당이 되고 무녀가 돼서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너진 집안의 본 대를 다 일일이 다 세워서 이제 무너져가는 내 조상의 업이나 내 부모의 한이나 모든 거를 다 바로잡아서 풀어줬을 때 내가 비로소 바른 무녀의 생활로 이어나가는 거지 내 조상도 제대로 닦지를 못하고 내 집안의 공도 제대로 들이질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 조상을 풀어주고 남의 덕을 쌓아주겠어요. 그러니 지금의 본인한테 내 나이 41살 51살 돼서 무당해 먹어라 일소리보다는 단 하나라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틀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경험을 쌓고 일을 좀 하면서 더 많이 배우면서 추후에 갔을 때 내 거를 하나라도 틀어지고 갈 수 있게끔 어차피 남편은 자손은 남이야. 본인한테 있어서는 어떤 도움도 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서러운 인생이야. 우울한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야. 또 천성에 관종도 있지만 천성에 뭐가 있어? 외로움이 무조건 많은 사람이야. 예민도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항상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게 함정이야. 잘하면 잘한 대로 잘했어 해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아라고 해주고 본인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난 봐. 관종이라.
네.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신의 감을 넣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시하고 방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닦은 공이 부족한 집이니 본인이 나름대로 소신껏 공덕을 많이 쌓고 무당 선생님 한 분이라도 딱 잡아서 초발언을 해 나간다든지 뭐 구슬을 한다든지 산재나 치성을 올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하면서 많이 닦아 가셔서 내 삶이 조금이나마 개운해지면 그걸로 괜찮을 거다. 그리고 조상을 잘 위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신을 많이 의지하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라 아예 이쪽을 무시했다가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조금 의지할 수 있는 원당을 찾아서 조금 빌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오늘 점사버스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굿즈 교통카드예요. 네. 이거는 길 헤매지 마시라고 이제 드리는 거고. 감사합니다. 올해가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맞아. 지금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말이 저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한테는 큰 발돋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이니까 무랑대복으로 받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화이팅 하시고.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내시고. 잘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사버스에 오셨는데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진짜 가슴이 좀 뻥 뚫린 것 같아요. 관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래 제가 먼저 와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짚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답들을 많이 얻었거든요. 저는 점집에 가도 이렇게 점사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일도 하고 제 꿈도 펼쳐나가고 뭐든지 좀 열심히 하고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무슨 채널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다이어트? 다이어트? 뭐 성공을 한 거야?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 제가 이것도 제가 그냥 착각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배가 안 고픈데도 막 미친 듯이 먹었다가 괜찮은 날도 있다가 먹을 때는 또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타는 게 가물이 있으니까 주비스 가세요. 주비스 안 주비스 엄청 비싸던데. 날카로운 걸 들었으면 좋겠어. 뾰족한 거. 주사기를 들든 가위를 들든 칼을 들든 본인은 날카로운 걸 들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재주를 부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 벌어야 되는 수단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되라 주가 아니라 부 취미나 부의 활동이 돼야 되고 이걸 주업으로 삼기에는 본인 그릇이 작지는 않아.